형제가 적이 된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의 유언장 숨겨진 땅, 이복 동생, 마지막 영상까지 충격의 유산 전쟁 전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형제였다. 하지만 유산이 공개된 순간 우리는 적이 되었다. 민재수 씨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세 남매는 아버지의 유언장 공개를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모였다. 장남 민수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둘째 수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오빠를 노려봤다. 막내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긴장된 얼굴이었다. 법무사가 유언장을 꺼내 읽었다. 민재수님은 생전사업체와 부동산, 현금 자산 포함 전체 재산의 70%를 장남 민수에게, 나머지 15%는 차녀 수진, 15%는 막내 지훈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수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유언이야? 내가 아버지 딸이 아니야? 지훈도 분노를 참지 못했다. 형만 자식이야? 나도 부모님 옆에 있었어. 병원도 같이 다녔고. 민수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뜻이야. 나보고 가족을 책임지라고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걸 걸었어. 그러나 수진과 지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 아닌 거야? 유산을 이렇게 나누는 게 정당해? 그날 이후 세 남매 사이엔 깊은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감정의 꼴은 점점 벌어졌고, 결국 유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장례식 후에도 끝나지 않은 전쟁, 그 시작이었다. 유산 분쟁은 점점 깊어졌다. 수진은 친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수진아, 너희 아버지 몇 년 전에 경기도 외곽에 땅을 샀다는 얘기 들었어? 놀란 수진은 곧바로 등기부를 뒤졌다. 정말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하나 더 있었다. 하지만 그 땅은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게 뭐야? 왜 아무도 말 안 했지? 형은 알고 있었던 걸까? 지우는 며칠 전 아버지의 책장에서 찾은 금고 열쇠를 꺼내 들었다. 혹시 이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금고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몇 장의 종이, 그리고 문제의 땅 문서가 들어있었다. 거기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이 땅은 민수에게 맡긴다. 가족에게는 알리지 말 것.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감췄을까? 혹시 형이 몰래 숨긴 건 아니야? 수지는 형을 향한 의심을 감추지 못했다. 이 모든 걸 형이 다 계획한 거라면? 유언장부터 이 땅까지? 민수는 모든 걸 부인했지만 이미 신뢰는 깨져 있었다. 진실은 묻혔고 불신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숨겨진 재산은 가족의 갈등에 또 다른 불씨를 지폈다. 수지는 병원비 정산을 위해 아버지의 서류를 정리하던 중 낯선 이름을 발견한다. 보호자 김하늘. 김하늘? 이 사람 누구지? 엄마 이름도 아니고. 수지는 병원을 찾아가 문의했지만 의료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탐정을 고용했고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김하늘 40대 초반의 여성. 아버지와 수년간 동거했던 관계이며 현재 9살 딸을 키우고 있음. 지우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그 딸이 혹시 우리와도 혈연이 있다는 말이야? 민수는 어색하게 눈을 피했다. 사실 그 여자 장례식장에도 왔었어. 내가 보긴 했는데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수지는 분노했다. 형, 왜 그걸 지금 말해? 그 여자에게 유산이 간 건 아니겠지? 유언장에는 분명 세 자녀만 명시되어 있었지만 혹시 따로 계약이 있던 건 아닐까? 가족의 정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피로 연결된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였을까? 며칠 후 수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한다. 수진아, 이 편지를 너희가 언젠가 꼭 읽게 되길 바란다. 편지는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 몰래 남긴 것이었다. 그 안엔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유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민수에게 재산을 몰아준 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단다. 가족을 지탱할 누군가가 필요했고 민수에게 그걸 맡기기로 한 거야. 지우는 편지를 읽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형이 짐을 진 거였네. 우린 형을 원망만 했지. 하지만 수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왜 우릴 배제했어?
한마디 설명도 없었잖아.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게 아버지와의 약속이라고 믿었어. 무조건 숨기라는.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는 그대로였다. 유산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의 꼴이었다. 서로의 침묵 속에서 쌓인 오해는 너무 깊었다. 몇 달 뒤 유산 소송이 끝났다. 법원은 유언장의 일부를 무효로 판단했고 세 남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했다. 하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뱉는다. 아버지 왜 모든 걸 내게 맡기셨어요? 왜 직접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지우는 조심스레 민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민다. 형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도 한 발 다가선다. 우리 서로에게 너무 많은 말들을 아꼈던 것 같아. 세 사람은 오랜 침묵 끝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그들은 오랜만에 같은 식탁에 앉았다. 돈은 사람을 시험했고 가족을 흔들었지만 진심은 결국 그들을 다시 엮어주었다. 상처 위에 새로 피어난 이해와 용서.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다. 재산 소송이 끝나고 모든 게 마무리되나 싶던 순간 민수에게 한 통의 내용 증명이 도착한다. 민재수님의 유산 일부는 제 딸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친자 확인을 요청합니다. 보낸 이는 김하늘, 아버지의 생전 동거인. 그녀는 당당히 말했다. 그 아이는 당신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법적 증거가 필요하면 DNA 검사를 하죠. 수지는 분노했다. 이제 와서 뭘 노리는 거야? 끝난 유산 분쟁을 다시 시작하려는 거야? 지우는 중립을 유지하려 했지만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민수는 결단했다. 검사해. 진실은 숨길 수 없으니까. 며칠 뒤 결과가 도착했다. 99.9% 친자 관계 있음. 세 남매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럼 그 아이는 진짜 우리 이복 동생이란 말이야?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남기고 있었다. 김하늘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변호사를 대동한 채. 저희는 유산 재분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적절한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요구 금액은 무려 5억 원. 지우는 분노했다. 이건 협박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하지만 김하늘은 흔들리지 않았다.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민수는 괴로워했다. 아버지의 뜻을 지키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꼬이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김하늘에게 혼자 연락을 했다. 대신 그 아이는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야 해요. 숨기지 말고. 김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조건이라면 나도 협조할게요. 민수는 동생들에게 말하지 않은 채 개인 재산에서 5억 원을 마련해 건넸다. 그 선택은 결국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 며칠 뒤 수지는 민수의 통장 거래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된다. 5억? 김하늘한테 입금했네? 이게 뭐야? 지훈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형이 우리 몰래 돈을 줬다고? 왜? 민수는 침묵했다. 수진이 소리쳤다. 형은 언제부터 우리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된 거야? 가족이라더니 결국 자기 마음대로? 민수는 외쳤다.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 자식이야. 나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수지는 냉정하게 말했다. 형의 책임이 왜 우리의 짐이 돼야 해?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형을 믿고 싶었지만 배신감이 컸다. 가족의 균열은 다시 깊어졌다. 형제라는 이름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수지는 우연히 아버지의 오래된 휴대폰을 발견하게 된다. 그 안에는 삭제되지 않은 영상 파일 하나가 남아 있었다. 혹시 영상을 재생하자 아버지 민재수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 영상을 보는 날이 오면 아마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민수야, 수진아, 지훈아, 너희에게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영상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하늘이와 아이는 내 실수였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너희 셋만은 상처받지 않게 하고 싶었어. 민수에게 모든 걸 맡긴 것도 나름의 계산이었다. 세 남매는 영상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품어왔던 원망, 의심, 배신감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아버지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너무 늦게 전해졌다.
며칠 후 민수는 수진과 지훈을 집으로 초대했다. 식탁 위에는 4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다. 수진이 말했다. 4명? 우리 셋인데? 그 순간 조용히 방문이 열리며 김하늘과 딸 예은이가 들어섰다. 지훈은 놀랐지만 민수는 말했다. 이 아이는 우리의 동생이야.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 수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예은이 앞에 앉았다. 너 이름이 뭐니? 예은이에요. 수진은 미소 지었다. 누나라고 불러도 돼. 그날 저녁 처음으로 4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 어설프고 어색했지만 분명 새로운 시작이었다. 돈과 유산이 갈라놓은 가족이었지만 용기와 이해가 다시 이어주었다. 이제 이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려고 한다.